네, 5점 실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 10절은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컬렉터 피드백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컬렉터 피드백 컨피그레이션도 우리가 4장에서 다뤘었죠. 네, 이와 같이 컬렉터, 즉 아웃풋이죠. 이 커먼 리미터의 아웃풋과 인풋 단자인 베이스, 여기에 직접 저항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앰프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 어떻게 되는지, 아웃풋 임피던스 어떻게 되는지, 볼티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어진 회로를 AC 등가 회로 형태로 바꾸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DC 전원을 0으로 놓으니까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는 0. 커패시터는 쇼트이고 TR을 RE 모델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뭐 늘 했던 것처럼 요거는 무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무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루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먼저 볼티지 게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티지 게인을 알려면 볼티지 게인은 VI분의 VO의 형태로 정의가 되니까 VO에 관한 관계식과 VI에 관한 관계식을 보면 되겠죠. 예, 먼저 이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이고 여기가 컬렉터죠, 그죠? 컬렉터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KCL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노드죠. 이렇게 하나의 노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이 노드에 대해서 들어오는 전류합은 나가는 전류합과 같다고 하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는 이렇게 있고 나가는 전류는 왼쪽으로 아래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베타의 IB라는 전류, 즉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I'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는 사실 4장에서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자,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여기가 IC고 여기가 이렇게 IB죠. AC입니다. AC.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회로에서 지금 잘 보게 되면 DC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기가 IC, 여기가 IB였었어요. 왜냐면 DC에서는 여기가 다 끊어지니까. 근데 이 둘 사이 관계가 베타배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에 흘렀었습니다. 네. I 뭐 C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커런트 미러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AC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가 I 프라임 여기가 II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AC 전류를 뭐라고 했냐면 IRC 라고 했고 요게 IC, 요게 I'이죠. 역시나 이 경우에도 이 R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흐른 전류들보다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는 몇백 K 정도 되는 저항이 연결되고 여기는 몇 킬로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여기 흐른 전류가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더 작으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베타배, 100배 아래서 여기 흐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류의 B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거죠.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RC라고 하는 저항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의 법칙을 쓰면 V는 IR이니까 V 여기 양단의 전압 즉 여기 양단의 전압이랑 같죠.
RC 양단의 전압은 VRC는 전류가 이 부호에 비해서 반대로 돼 있죠. 마이너스 IRC에다가 곱하기 R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VRC가 지금 VO랑 같으니까 이 IRC에 좀 전에 있었던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 쪽에 보게 되면 이 베타 RE라고 하는 저항에 대해서 또 저항의 법칙을 쓰게 되면 V는 IR이죠. 그죠? V는 I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VI니까 여기가 이렇게 VI가 되겠죠. V는 IR이 되겠죠. 그래서 VI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식이 여기 있죠. 네. 따라서 VI분의 VO를 해서 베타 IB를 약분하거나 혹은 IBL에서 정리한 다음에 이 I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볼테이지 게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났더니 픽스 바이어스하고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풋 임피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풋 임피던스는 II와 VI의 관계죠. 그죠? 이 둘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베이스하고 컬렉터에 대해서 KCL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에다 KCL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전류는 IB고 들어오는 전류가 II와 I 프라임 있죠. 두 개 합이 같겠죠? 나가는 전류 합은 들어오는 전류 합과 같다. 그리고 앞서 했었던 것처럼 이 베타 RE라고 하는 저항에 대해서 저항의 법칙을 쓰게 되면 I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 프라임을 또 구해야 되겠죠. 예. I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이 I 프라임 여기죠. I 프라임은 이 RF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여기 양단의 전압을 VRF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V는 IR이 되겠죠. 근데 이 VRF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의 차이인데, 즉 여기 전압, 컬렉터 전압과 여기 전압, 베이스 전압의 차이겠죠. 네, 물론 AC 전압입니다. 컬렉터 전압은 이렇게 해서 VO랑 같죠. 베이스 전압은 이렇게 해서 VI랑 같죠. 네, 따라서 이 전압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 프라임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I 프라임을 구했고 IB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II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봤더니 이와 같은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II와 VI와의 관계식, 이 변수가 이 두 개만 있어야 되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좀 보게 되면 VO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II 혹은 VI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여기서 AV를 구했죠. AV가 VI와 VO의 관계식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VO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사실은 앞에서 구했던 AV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KCL 여기 노드 C 컬렉터에다가 KCL을 적용을 해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앞서 수식이 이렇게 하나 구워졌었고 AV에서 볼티지 게인에서 이렇게 구해졌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돼서 VI와 II만의 관계식이 됩니다. II, VI, VI, VI. 그죠? 드디어 이걸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 II와 VI로 묶어서 그 B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RC는 보통 몇 킬로옴 정도가 되고 얘는 몇백 킬로옴 정도가 되고 얘는 뭐 10옴, 뭐 많아봤자 커봤자 20옴 그런 언저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거의 뭐 있으나 마나죠, 그죠?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컬렉터 피드백의 인풋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픽스 바이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픽스 바이어스의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다시 쓰면 베타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컬렉터 피드백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모에 이만큼이 더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컬렉터 피드백의 인풋 임피던스가 픽스 바이어스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픽스 바이어스에 비해서 볼티지 게인은 같고 인풋 임피던스는 더 작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웃풋 임피던스를 보고자 합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를 보기 위해서 VI를 0으로 놨습니다. VI를 0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쇼트가 되니까 여기도 쇼트가 된 것과 같습니다. 전압차가 없으니까 여기도 0이라는 얘기죠. V가 0이니까 IR에서 I도 0이 됩니다. 전압이 0이다. 자, 이게 0이면 IB가 0이 되죠. IB가 0이 됩니다. IB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여기 전류가 0이 되죠. 그럼 여기 흐른 전류가 0이 되는 거죠. 여기 흐른 전류가 0. 즉 전류가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끊어진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끊어진 것과 같다. 오픈이다. 있으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봤을 때 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저 등가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쭉 가다가 갈라졌죠. 갈라졌으니까 병렬이죠. 뭐하고 뭐하고 병렬이죠? 이것과 이것의 병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런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RF는 RC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화가 가능하죠. 네. RC에 비해서 RF가 훨씬 크다. 거죠. 그래서 픽스 바이어스하고 거의 같을 거다, 조금 작을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다라기보다 조금 작다 그런 정도죠. 네. 그리고 이제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앞서 볼티지 게인을 구했을 때 픽스 바이어스하고 똑같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티지 게인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즉 역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180도 아웃 오브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예, 그 여기서도 우리가 스몰 ro를 무시하고 해석을 했는데요. 만약에 반영하고 싶으면 그 결과가 텍스트북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example 5.9가 있습니다. 자, example 한번 볼까요? 이거는 먼저 DC 해석을 해서 여기 흐르는 DC 전류를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대충 2.32mA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거 26mV를 이걸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있게 될 스몰 re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해지면 베타 배하게 되면 베타 re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의 등가 저항 이 베타 re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인풋 임피던스는 이것과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영향까지 다 고려한 거죠. 실질적으로 인풋 임피던스의 크기를 보니 565옴으로 해서 우리가 픽스 바이어스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 값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다는 거죠. 인풋 임피던스 더 작아지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는 2.75옴 RC에 비해서 별로 크게 작아지지 않았다.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죠. 볼티지 게인도 뭐 괜찮은 뭐 스몰 R분의 RC하고 거의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분의 요거와 거의 같죠. 크기가. 따라서 요거는 픽스 바이어스랑 거의 같고 요거는 그 경우보다 조금 더 작은 조금 더 작은 제법 작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잠깐 지울까요?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R2를 넣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2m 쪽에 이런 저항이 있게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구했던 결과식의 스몰 re 대신에 이렇게 대체를 하면 되고 이렇게 대체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게 몇백 오h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결국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것들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11절은 지금 봤던 컬렉터 피드백 회로에 대해서 중간에 커패시터를 집어넣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패시터를 집어넣게 되면 앞선 컬렉터 피드백 회로와 비교할 때 DC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C에서는 커패시터 전부 다 오픈이기 때문이죠. 이게 전부 다 오픈, 오픈, 오픈. 그러니까 DC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DC에서는 오픈이니까 이것도 오픈, 이것도 오픈, 이것도 오픈. 이렇게 되니까 앞서 있었던 회로가 컬렉터 피드백 회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해석을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네. 이건 피드백이네, 피드백. 이겁니다. 이걸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DC에서는 우리가 DC에서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스테빌리티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TR의 베타에 의한 영향을 RF, 전부 다 합친 거죠. 이 RF에 의해서 민감도를 더 줄일 수가 있다. 더 안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AC에서는, DC에서는 그런데 AC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AC에서는 여기에 커패시터를 집어 넣음으로 해서 DC는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AC에서는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 특히 인풋 임피던스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자, 이 회로를 우리가 AC 등가 회로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고 커패시터는 전부 다 쇼트가 됐었죠. 쇼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쇼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쇼트가 되니까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라운드가 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대로 똑같죠? 자,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은 또 요렇게도 또 추가해서 그려도 똑같죠. 예, 그래도 똑같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와 같이 회로를 다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모양이 뭐랑 같죠? 픽스 바이스랑 같죠? 픽스 바이스는 여기가 RB였고 여기 병렬 저항 하나짜리 요게 RC였던 거죠. 즉 픽스 바이스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해석이 똑같죠. 픽스 바이스에서는 여기가 RB였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것이 이 두 개의 병렬 저항이 픽스 바이스에서는 R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픽스 바이스에 했었던 그 해석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볼티지 게인은 이와 같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웃풋 임피던스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F는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K였는데 그거를 100K 두 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래도 100K죠. 근데 이건 몇 K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굉장히 줄이면 여기 아웃풋 임피던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굉장히 줄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웃풋 임피던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힉스바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RB가 병렬이 됐었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컬렉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이 전체 저항이 여기에 연결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영향에 대한 것을 주파수 응답에서 고주파에서 밀러 이펙트라는 걸 할 때 다시 좀 자세하게 유도를 하겠지만, 지금 입력과 출력 간에 동시에 연결된 그 저항 성분으로 인해서 인풋 임피던스가 아까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작아졌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인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게 RF가 굉장히 크니까 결국 이거는 거의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물론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를 줄임으로 해서 이 둘 사이 합은 같지만 비율을 조절함으로 해서 어느 쪽에 인풋 임피던스를 더 줄일지 혹은 아웃풋 임피던스 줄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웃풋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요거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럼 요게 볼티지 게인의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볼티지 게인에도 덩달아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볼티지 게인은 뭐 똑같죠. 네, 음수이기 때문에 180도 아웃 오브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누메리컬 example 보겠습니다. 아까 5.9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값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DC 해석을 해서 스몰 re를 구해봤더니 15ohm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15ohm이 나왔고, 그러면 베타의 Re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지금 베타가 140이니까 어떻게 되죠? 1.4K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죠, 그죠? 예. 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 보게 되면 거의 변화가 없죠. 볼티지 게인도 여전히 큰 값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컬렉터 피드백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커패시터를 집어넣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TR 하나를 활용해서 앰프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볼티지 게인,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그 다음에 페이즈,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살펴보긴 했는데 실제로 각 단자의 전압이 우리가 AC 전압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 DC 플러스 AC 전압, 즉 실제 전압이 어떻게 될까, 또 파형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 전압을 여기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 V라고 합시다. V, 그냥 전압이라고 하면 전체 VCC가 있죠. 그럼 여기 이름을 아무데나 뭐 찍어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커패시터가 있을 때 먼저 생각해 보면, 커패시터가 여기 양단에 있게 되면, 먼저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먼저 뭐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지만 DC 해석을 했을 때 전압이 있다고 합시다. DC 해석을 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VC, 여기가 VB, 그 다음에 여기가 VE라고 합시다. 잘 안되네요. 다시 그리자. 여기가 VB. 네. 여기는, 자, 이가 VBE 0.7V가 되겠죠? 네. 자, 이때 만약에 여기 커패시터가 있으면 DC 해석은 변하지가 않죠. 커패시터 있으면 여기는 AC 신호가 0일 겁니다. 하나도 없겠죠. 여기에 지금 인풋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인풋에 AC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를 여기 딱 찍으면, 네, 아이고, 여기를 딱 찍으면, 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다 똑같죠. 찍으면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그때 2m를 찍으면 2m 여기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파형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DC처럼 쭉 이렇게. 커패시터를 찍으면 커패시터 뭐 여기를 찍거나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자, 여기나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너무 크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상으로 된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찍게 되면 여기가 지금 또 뭐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회로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낮은 곳에, 아마 일반적으로 낮은 곳에 이런 파형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없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없다, 언바이패스다 라면, 자, 그 경우에는 2m의 파형이 이렇게 되지 않고, 아이고, 이 베이스의 파형과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2m 팔로워처럼 여기하고 여기는 AC 파형이 똑같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